그 숙제한 거 중에서 질문할 건 없고 특별하게 물어보고 싶은 거 없이 쉬운 거만 넣었어. 문제를.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내용이랑 한번 살펴보면은 뭘 배웠냐? 우리가 이온 결합, 공유 결합을 배웠어. 그지? 이 공유 결합에서 우리가 루이스 전자점식, 그지? 루이스 전자점식을 배웠고, 작대기로 그리는 루이스 구조식, 작대기 하나에 점 두 개를 찍으면 루이스 전자점식, 그지? 그래서 만약에 질소의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린다, N2 이렇게 그려질 거고, 루이스 구조식을 그린다 그러면 작대기 3개를 이렇게 그리게 될 거다 라고 하는 내용 되지? 자, 그래서 루이스 전자점식 그리는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확인해 줘야 될 게 수소, 리튬은 이온 결합 물질이니까 공유 결합에 포함이 안 되고, 베릴륨, 금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해서 2주기만 1, 2주기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얘네들 공유 전자쌍을 1개, 2개, 3개, 4개, 3개, 2개, 1개를 가지게 되는 거고, 그지? 3주기 원소는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은 공유 전자쌍이라는 표현을 못 쓰고요, 그지? 돼? 나머지는 4개, 3개, 2개, 1개의 공유 전자쌍을 가지게 되겠고, 3주기 원소. 자, 그리고 이제 비공유 전자쌍의 개수도 거의 고정적으로 2주기 원소들은 고정적으로 1, 2주기 원소는 그렇게 되더라 해서 없고 하나, 둘, 셋. 그래서 요거에 의하면 요 4개의 원소만 2주기 원소는 4개의 원소만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요. 지난주에 다른 내용 중에서 베릴륨과 봉소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는 분자를 형성한다. 기억해? 그래서 우리가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리게 되는 게 이 단원의 핵심 포인트다. 응?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완벽한 핵심 포인트가 되고요. 좀 이따 그림 그리는 건 좀 이따 해보고, 이렇게 루이스 전자점식을 그릴 수 있게 되면, 루이스 구조식을 그릴 수 있게 되면 분자 구조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우리가 지난주에 본격적으로 다룬 게 분자 구조에 관련된 거야. 분자 구조를 예측할 수 있는 이론이 무슨 이론? 전자쌍 반발 이론이라는 거였어. 맞지? 알지? 얘 있어 보이게 쓰는 건 VSEPR. 이 있어 보이는 건 버릴 수가 없지. 도저히 버릴 수가 없어. 있어 보이게. VSEPR은 이제 전자쌍 반발 이론은 분자 구조를 예측할 때 누구만 봐? 중심 원자만 봐. 그지? 중심 원자 주위의 전자쌍에 뻗어나간 방향, 그러니까 입체수, 스테링 넘버라고 했지. 입체수는 중심 원자와 결합한 원자, 그지? 그래야 이제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도 한쪽 방향으로 뻗어나가니까 원자 수와 비공유 전자쌍 수를 더한 값이 바로 입체수가 되고, 입체수가 2가 되면 중심 원자의 전자쌍이 딱 2개 있어서, 그지? 뻗어나갈 전자쌍 방향이 2개 있어서 얘는 직선형의 전자쌍의 배치를 가지게 된다. 전자쌍의 구조. 그래서 요 전자쌍이 둘 다 원자야. 그럼 직선형의 분자가 되는 거고, 하나는 비공유 전자쌍이고 하나는 원자야. 그래도 직선형이야. 그지? 이원자 분자인데 직선형이 아닌 건 없어.
그지? 나랑 우리 마누라랑 둘이 손잡고 가는데 나란히 걷는다 그러지 뭐 삐딱하게 걷는다 뭐 쟤는 삼각형으로 걷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 내가 좀 입체감이 뛰어나서 아무튼 그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건 이상하잖아, 그지? 그래서 직선형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입체수가 3이 되면 중심원자의 전자쌍이 가장 멀리 분포할 수 있게 되는 게 평면삼각형이라 그랬지? 그지? 평면삼각형이야. 준범아, 평면삼각형이야. 그지? 아까 네가 물어본 거 몰라? 네. 입체수 3 이거 안 했어? 아니 구분형이요. 아니 일단 전자쌍의 배치가 했어요. 응? 전자쌍의 배치로는 평면삼각형이야 이게. 네. 전자쌍의 배치로는 평면삼각형이야. 그래서 하나의 각이 몇 도? 120도야. 그지? 120도를 이루게 된다. 이게 전자쌍의 구조로는 평면삼각형이고, 자, 이 중에서 결합된 원자가 두 개밖에 없고 하나는 비공유 전자쌍이야.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분자 구조는 얘네 셋이 이렇게 꺾여진 구조로 있는 걸 말하게 돼. 그래서 얘는 분자 구조는 구분형이야. 그래서 NOF 대표적인 게 NOF 얘를 루이스 구조식으로 그리면 질소가 공유 전자쌍 몇 개? 3개, 산소 2, 플로린 1개니까 중심 원자론 질소. 그러지? 그리고 양옆에 산소, 플로린 놓고 산소의 공유 전자쌍 2개, 플로린 1개 이렇게 그리라 그랬지? 그리고 나머지 비공유 전자쌍을 그리는데 외곽 원자니까 비공유 전자쌍 강조해서 안 그리고 중심 원자의 질소가 이렇게, 그지? 꼭 찍힌단 말이야. 그럼 결국 얘 입체수가 3이 돼서 120도, 120도, 120도야. 120도. 그래서 얘를 각도를 살려서 그린다면 이렇게 생긴 분자 구조가 얻어진단다. 이렇게 해서 구분형이 돼. 이렇게 해서 구분형이 돼. 근데 이거 구분형은 결합각이 대략 몇 도야? 120도에 해당한다는 거. 물론 120도보다 약간 작아야 돼. 우리가 알고 있듯이 비공유 전자쌍이 공유 전자쌍을 밀쳐내는 반발력의 세기가 조금 더 세다. 그지? 이렇게 표현하면 약간 틀린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지?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전자쌍의 배치가 평면삼각형인데 3개의 전자쌍이 모두 원자가 결합되어 있으면 진짜 분자 구조도 평면삼각형이 되겠지. 돼? 이거에 해당하는 분자는 BF3가 있단다. 그지? BF3 중소의 플로린 3개. 자, 물론 이제 플로린의 비공유 전자쌍까지 모두 다 그리면 이렇게 되겠지만 외곽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 그리는 건 뭐 루이스 전자점식이나 루이스 구조식을 그릴 땐 필요하겠지만 분자 구조를 예상할 때는 별로 무쓸모 돼? 그래서 얘네들 정확하게 결합각이 몇 도? 120도에 해당하고 이거 말고 또 다른 평면삼각형에는 누가 있다고? COF2 아니면 APCHO 내가 얘 이름 뭔지 알려줬나? 폼알데하이드라고. 폼알데하이드. 폼알데하이드인데 얘가 이제 세집중후군 들어봤어? 세집중후군? 몰라? 처음 들어봐? 뉴하우스야, 뉴하우스. 말로는 이제 새 집 해서 버드하우스가 아니라 뉴하우스라고. 근데 이제 영어로는 원래 시크하우스야, 시크하우스. 시크하우스 신드롬 그러면 새집중후군으로 번역한다는데 집이 아파. 집을 새로 지었어. 그럼 인테리어 할 거 아니야? 인테리어 할 때 이런 뭐
가구나 이런 접착되는 부위에 접착제를 바를 때 접착제의 원료가 얘야. 그럼 이제 접착제가 마르면서 얘가 스멀스멀 기체 상태로 흘러나오면 발암물질이거든. 막 이거 맡으면 막 머리 아프고 막 속도 뒤집어질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집을 새로 들어가게 되면 한 창문 열어놓고 한 일주일 정도 보일러 틀어놓잖아. 그게 이제 얘 다 날아가라고 그렇게 하는 거야. 새집 종분이래 그게. 어? 자, 그래서 이 친구 포말데하이드 분자 구조는 역시 평면삼각형이야. 이렇게 생겨먹었어. 응? 야, 전자쌍 두 개 있으니까 좀 더 빡세게 밀 것 같지? 그지? 아, 그렇군가 봐. 122도에 116도래. 알 필요 있어 없어? 굳이 뭐 이런 거 잘난 척 하는 거 아니면 적어놔도 상관은 없는데 그렇단다. 자, 이렇게 그지? 입체수 3 입체수가 4일 때는 말 그대로 진짜 입체 구조가 되는 거지. 얘네들은 하나의 평면에 그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평범하게 그려도 상관은 없었는데 입체수가 4가 되면 얘네들이 중심원자 주위에 하나의 전자쌍, 또 하나의 전자쌍, 또 하나의 전자쌍, 또 하나의 전자쌍. 야, 입체 구조로 보이지? 아싸, 그림 잘 그려. 이렇게 해서 무슨 구조야? 사면체, 정사면체 구조를 이루게 돼. 전자쌍의 배치가, 그지? 응? 정사면체의 구조를 가지게 되고 이 네 개의 전자쌍 위치에 모두 원자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분자 구조도 정사면체 아니면 사면체형이 돼. 네 개가 모두 다 수소로 되어 있는 메세인이면 그지? 정사면체형이 되고 여기에 염소가 껴 있으면 그냥 사면체겠지. 각이 다르겠지. 약간 뭐 이런 식의 외곽 원자에 잡것이 낀 형태로 있으면 그냥 사면체일 거고 외곽 원자가 모두 한 종류로만 되어 있으면 정사면체일 거고. 알아들어? 자, 그래서 모두 다 원자로 되어 있으면 사면체 구조고 여기에 얘가 비공유 전자쌍이야. 요게 이제 비공유 전자쌍으로 이렇게 남게 되면 무슨 형이라고 했어? 전자쌍의 배치는 사면체, 정사면체형인데 분자 구조는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가 있다. 분자 구조는 뭐야? 삼각뿔형이라는 거야. 삼각뿔형으로 본다. 영어로는 피라미덜 구조라고 하면 돼. 트라이앵글 피라미덜 스트럭처. 있어 보이지? 이거 봐. 영어로 하면 뭐 있어 보여? 왜 있어 보이는 거야? 발음이 후져서 그러지? 발음이 워낙에 원주민 발음이라 한국 토종. 그지? 그래서 난 한국 토종 원주민 발음이라 다행이지. 내가 진짜 대학생 때 우리 교수님 중에 좀 나이 드신 교수님은 한국 토종 원주민 발음이 아니라 일본 토종 원주민 발음이었어. 그래서 N을 N우, M을 M우, N도 진짜 그러셨었다니까. 나이가 엄청 많으시고. 그래서 아무튼 그렇단다. N우는 M우에 막 이러면서 그래서 발음이 뜨니까. 자, 아무튼 삼각뿔형이고 이 비공유 전자쌍 하나 있을 때 결합각이 몇 도 준다 그래서 정사면체형의 결합각을 얘기 안 했구나. 몇 도니? 이건 외워야 돼. 계산이 안 돼. 직선형이면 180도, 그지? 평면사각형이면 120도. 정사면체형이면 몇 도라고? 109.5도. 이건 외우는 거야. 109.5도고 비공유 전자쌍 하나 있으면 몇 도 준다고? 2.5도 준단다. 그럼 몇 도야? 삼각뿔형은 107도야. 107도.
원래는 모두 일관되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제 우리 화학 과정에선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 느낌? 아니 지난 화학원에서도 그렇게 해도 됐었어. 근데 이제 대학별 논술 같은 거 있잖아. 그건 이제 약간의 대학 과정이 포함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잘 거야? 자는 거 아니지? 자는 줄 알았어. 모자 쓰고 있으니까 착각해야 되잖아. 아무튼 원래 달라서 그거 각도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아닌데 얘가 얘보다 뭐 각도가 클 거다 작을 거다 예상하는 방법이 있어. 근데 이제 화학원에서 사라지더니 그냥 비공유 전자쌍 하나마다 몇 도씩 줄여? 2.5도씩 줄이고. 근데 너희들 교육과정도 아마도 그럴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래서 삼각불형의 대표적인 분자는 누구야? NH3지? 이 이름 뭐라고? 암모니아. 그지? 이게 107도야. 107도. 자, 그리고 하나 더 비공유 전자쌍을 붙이면 하나 더 비공유 전자쌍을 붙이면 얘도 구분형이지. 그지? 원자 3개인데 꺾어져 있어. 그럼 구분형이야. 이렇게 생겨서 비공유 전자쌍이 2개 있는 입체수 사이에 비공유 전자쌍이 2개 있는 구분형은 몇 도라고? 104.5도라고. 그지? 대표적인 친구가 누구야? H2O라고 돼? 물 분자의 결합각이 104.5도라는 건 되게 유명한 얘기야. 이렇게 104.5도라서 나타나는 성질들도 꽤 되고요. 오케이? 그지? 우리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지. 되니? 내가 이렇게 하면 2단원의 모든 내용을 다 한 거야? 아니야. 중간에 빼먹은 것들도 있어. 근데 이제 10페이지를 보면 분자의 극성이 나올 거야. 네 글씨 알아보려고 애쓰는 거야? 알아보기 쉽진 않지. 알아보기 쉽진 않아. 분자의 극성이 나오는데 내가 결합의 극성을 안 하려고 했거든. 결합의 극성은 뭐고 분자의 극성은 뭐야? 라는 생각이 들 텐데 어차피 분자의 극성을 하려면 결합의 극성을 해야 될 것 같아. 안 하려고 내가 이렇게 빼놨거든 사실. 이거 안 하고 넘어가서 1단원 모를 연습을 조금 더 하는 게 학생들한테 훨씬 더 이로울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해서. 근데 자 우리 A 그냥 결합의 극성과 함께 분자의 극성도 해야 될 것 같아서 1페이지 앞에 종이 한 장이 비어 있을 거야. 그지? 한 페이지가 비어 있을 거야. 그러면 거기다가 결합의 극성과 관련된 내용을 살그머니 적어두자. 맨 앞에, 맨 앞장. 맨 앞장. 아니 빈 페이지를 내가 안 만들었어. 이렇게 해서 빠듯하게 나가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합의 극성을 하려니까 어차피 겹치는 내용도 어느 정도 있고 결합의 극성이랑 분자의 극성을 하려니까 분자의 극성은 되게 단순하게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거든. 너희들이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단순함기 이렇게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내 마음이 허용하지 않네. 내 마음이 허용하지 않아. 자, 그러면 순수하게 필기로만 필기로만 적어보자. 내가 원래 너희들 필기 되도록이면 안 시키려고 교재를 만들었다 그랬잖아. 그래서 결합의 극성을 대충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우리가 진짜 요번에 배운 단원에서 가장 머릿속에 오래 남기고 싶은 거 나의 바램 뭐라고? 루이스 전자점직이다.
알겠니? 그리고 그거를 응용한 분자 구조. 알겠어? 그 정도가 가장 좋다고 보고, 얘는 약간 덤으로 하는 느낌이야. 물론 이제 교육과정상 안 중요하진 않아. 중요하기는 해. 중요하기는 한데, 내가 바라보는 이 단원의 핵심은 루이스 전자 점식과 분자 구조. 그렇게 연결되는 부분이야. 그리고 이제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도 있고, 뭐도 있냐면 전기분해 들어봤지. 전기분해도 있거든. 그래서 전기분해를 화학 결합에 대해서 표현하는데 왜 전기분해를 다룰까? 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전기분해 해보면 결합이 끊어지거든. 그지? 이 전자를 주고 뺏고 하니까 결합이 끊어져. 결합에 전자가 관여하는구나 라는 증거로서 전기분해를 다루게 되고, 그거에 대한 세세한 내용도, 약간 세세한 내용도 학교 시험 문제에서 종종 다뤄지겠지? 당연히 다뤄지겠지. 하지만 안 할 거야. 뭘 머릿속에 남기고 싶다? 루이스 전자점식 분자 구조. 알아들어? 요거만 남아도 진짜 충분하다고 봐. 일단 걔네 둘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어렴풋하게 얘도 배웠는데 하고 추억에 잠길 수 있는 정도면 만족한다. 자, 결합의 극성인데 저거 결합의 극성. 내가 수업 계획에 없었지만 이걸 해야 분자의 극성을 조금 더 잘 이해할 것 같아서. 결합의 극성. 자, 먼저 이거 쌍극점 멘트 말고 전기 음성도 또 있어 보이게 일렉트론 네거티비티. 이렇게 안 적어도 되는데 이 N만 써. 그러면 사실은 스펠링에 자신이 없어요. 나중에 동영상 보고 추적해봐. 맞나? 일렉트론 네거티비티라고 하는데, 이게 라이너스 폴릭이라는 사람이 공유결합의 세기를 비교해봤대.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공유결합의 세기는 단일결합보다 이중결합이 세고 이중결합보다 삼중결합이 세잖아. 근데 라이너스 폴릭이라는 사람은 좀 더 세세하게 단일결합끼리 비교를 할 건데, A와 A가 결합을 하고 B와 B가 결합을 했어. 그랬더니 얘네들의 결합의 세기가 결합의 세기를 A의 결합 에너지라고 하고 얘 결합의 세기를 B의 결합 에너지라고 잡았대. 그래서 뭐 얘네 둘이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고 살짝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은근슬쩍.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는 A와 B가 결합한 결합의 세기는 쓰지 마. 이건 얘는 설명하는 거야. 이건 쓰지 마. 내가 써 하는 것만 써. 얘까지만 쓰고. 알았어? 내가 써 하는 것만 써. 설명하는 거야. 얘 전기음성도라는 게 등장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게 되는 거고, 노벨 화학상 받았어 이걸로. 얘네 둘이 결합을 시키면 얘네 둘의 결합 에너지가 누구랑 연관돼 있겠어? 이거랑 연관돼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얘네 둘을 평균 내면 비슷할 것 같은데, 얘는 쟤네 둘을 평균 내면 비슷할 것 같아. 이건 알지? 이거 뭐라 그래? 기하 평균인가? 산술 평균인가? 모르겠네. 아무튼 그런 거, 그지? 평균을 냈는데 비슷하겠거니 했는데 아니야. 얘가 꽤 커. 꽤 큰 거야. 이거보다 평균 낸 거보다 꽤 의미 있을 정도로 큰 거야. 그래서 얘가 왜 클까를 고민을 했지. 이 녀석이 왜 클까를 고민을 했는데,
결국 화학결합, 공유결합, 이온결합 모두 다 정전기적 인력에 의한 결합인 거거든. 전기적인 그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근데 이 A와 A, B와 B의 결합 에너지보다 더 센 이유가 A와 B가 공유결합을 할 때 공유전자쌍이 A나 B 쪽으로 끌려간 거야. 완전히 이온결합 형식으로 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더 끌려간 거야. 그렇게 되니까 전자가 이쪽에 약간 밀집되어서 얘는 약간 음전하를 띠는 것 같고, 그지? 얘는 좀 전자를 잃어버린 형태를 띠게 돼서 약간의 플러스 양전하를 띠는 형태를 띠게 되는 것 같지. 그래서 요 약간의 음전하, 약간의 양전하, 얘네들을 부분 음전하, 부분 양전하 라고 표기를 해주고, 얘네 둘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이 화학결합, 공유결합의 세기와 덧붙여져서 요게 첨가돼서 결합의 세기가 조금 더 세다 라고 결론을 해. 그러니까 공유결합에 의한 결합과 요게 한쪽으로 치우쳐졌기 때문에 은은한 플러스, 은은한 마이너스 때문에 좀 더 끌려가는 그 성질 때문에 결합의 세기가 좀 더 센 것 같다 라고 결론을 내. 그러면 A와 B 원자 중에서 전자쌍을 더 세게 끌어당기는 녀석이 있는 거 아니야? 그지? 뭔 말인지 알아? 화학 공유결합을 했을 때 전자쌍을 좀 더 세게 당기는 녀석이 있고 덜 세게 당기는 녀석이 있는 걸 발견하게, 생각하게 된 거지. 돼? 그래서 야, 이렇게 좀 더 세게 당기고 덜 당기고 하는 걸 수치로 표현한 게 전기음성도야. 그러니까 전기음성도는 공유전자쌍을 당기는 정도를 수치화한 거야. 단위 있다 없다? 없다. 단위를 만들지 않았어, 이 사람은. 그리고 기준을 삼았는데 누가 제일 잘 잡아당길까? 비금속성이 가장 큰 원소가 잘 잡아당길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비금속성이 가장 큰 원소가 플로린이란다. 그래서 플로린이 가장 클 거야 해서 플로린을 4.0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잡았어. 그러고 나서 나머지를 이 플로린과 결합시켜 보면서 상대값으로 쭉 정리를 해놨어. 이게 전기음성도의 기본이야. 그리고 아까 내가 얘가 부분적인 음전하를 띠는 걸 이렇게 쓴다 그리고 부분적인 양전하를 띠는 걸 이렇게 쓴다고 방금 전에 얘기했지. 부분 음전하, 부분 양전하. 요게 시그마야. 아, 델타구나. 델타야, 델타. 델타. 우리가 델타 그러면 알파, 베타, 델타, 감마 이렇게 나오잖아. 알파, 베타, 감마, 델타구나. 그리스 알파벳이거든. 그리스 알파벳은 델타, 소문자 델타, 대문자 델타. 알고 있니? 대문자 델타. 얘는 큰 간격이지, 그지? 뭐 차이를 의미하는 거고, 얘도 차이를 의미하는데 굉장히 미세한 차이를 소문자 델타로 표현한다. 그래서 부분 양전하, 부분 음전하도 굉장히 미세한 양전하, 미세한 음전하를 의미하기 때문에 소문자 델타, 크로네카 델타를 그린 거야. 뭐 그렇단다. 자, 플로린 4.0이고 얘보다 큰 전기음성도를 가진 원소 있어 없어? 없지. 비활성 기체는 전기음성도를 가지겠어 안 가지겠어? 안 가지겠지. 화학 공유결합을 안 하니까. 자, 근데 얘네들 외우기가 편한 게 수리나 여기까지만 쓸게. 이렇게 해서 플로린, 염소 이렇게, 그지? 17조 원소부터 다 그릴까? 이렇게 돼. 근데 전기음성도 값을 외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
지금 당장 너희들이 달달달 외우라는 건 아니야. 외우는 방법을 알려줄 건데 어렵지 않아. 응? 어렵지 않아. 외우는 방법이 플로린 4라 그랬잖아. 그지? 염소 공유전자쌍이 하나짜리야. 그지? 얘도 공유전자쌍 하나짜리지. 여기에 써진 녀석들이 공유전자쌍 하나짜리가 얘네 셋밖에 없어. 그지? 얘네 셋의 전기음성도가 외우기 편해. 4, 3, 2, 1이야. 수소는 2.1이야. 그래서 4, 3, 2, 1로 외워버리면 굉장히 편리해. 무슨 말인지 알아? 그리고 2주기 원소에서 원자 번호 하나씩 줄 때마다 0.5씩 감소시키면 딱 맞아. 그럼 산소는 3.5겠지? 질소는 3, 탄소는 2.5, 2, 1.5, 1 이렇게 가. 1.0 되겠어? 그리고 3주기 원소가 원자 번호 하나씩 줄 때마다 줄어드는 건 얘랑은 좀 달라. 5, 4, 3, 3, 3, 3 이렇게 줄어. 0.5, 0.4, 0.3, 0.3, 0.3, 0.3 줄어. 에? 그러면 0.5 줄면 얘는 2.5겠지. 얘는 2.1. 그지? 0.3 줄면 1.8 그래서 계속 0.3씩 줄이면 돼. 1.8, 1.5, 1.2, 0.9 이렇게 간다. 뭐 중요한 건 아니야. 내가 말했지. 이 단원에서 진짜 중요한 건 이미 했어 우린. 루이스 구조식. 자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전자쌍을 조금 더 땡기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고 결합의 극성은 말이야. 뭘로 할까? 탄소랑 산소랑 결합을 해 있어. 이산화탄소잖아, 그지? 결합을 해 있어. 누구의 전기음성도가 더 크니? 산소와 탄소 중에 누구의 전기음성도가 더 커? 산소가 더 크지? 얘는 3.5, 얘는 2.5. 그래서 얘가 델타 마이너스, 얘가 델타 플러스가 돼. 그지? 요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가 마치 막대기 하나에 막대기가 이렇게 있으면 딱 잡았을 때 균형 있게 무게가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이쪽 한쪽으로 무게가 쏠려 있는 듯한 느낌, 그지? 전자가 이쪽 한쪽으로 쏠려 있는 듯한 느낌. 그래서 결합에 플러스 마이너스의 극성이 나타나게 만들었다. 그래서 결합 극성 공유결합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있는 듯한 공유결합이다 해서 극성 공유결합 돼?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의 성질이 포함되어 있는 공유결합 극성 공유결합. 그러면 O2면 O2 이렇게 있으면 산소와 산소잖아. 전기음성도 값이 같지. 차이가 없지. 전자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 안 기울어. 기우는 곳이 없어. 이런 결합은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부른단다. 이런 결합은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부르고. 근데 극성 공유결합은 서로 다른 원자가 결합하면 이온 결합이 아니면 극성 공유결합이야. 알겠니? 오케이? 같은 원자끼리 결합하면 무조건 무극성 공유결합이고 다른 원자끼리 결합했다. 극성 공유결합이야. 되겠어? 자 이런 식으로 통밥으로 이렇게 전기음성도 차를 이용해서 어느 쪽이 델타 마이너스, 어느 쪽이 델타 플러스, 어느 쪽이 부분 음전화, 어느 쪽이 부분 양전하겠구나를 예상하는 방법이 있고요. 돼? 그리고 너희들 물리 좋아하니? 물리. 물리 공부하는 건 물리 뭐 이거 미안하다. 물리학에서 등장한 개념이 하나가 존재하는데 또 하나는 이제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게 있어.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 게 있어.
이게 이제 지금 전기음성도를 모두 가르쳤다 그러고 착각하면 안 돼. 그냥 이렇게 규칙성이 보이고 전기음성도의 의미는 이 정도고 알아들어?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쌍극자 모멘트 그러면 뮤 이렇게 표현할 건데 얘는 공식이 있겠지. 물리잖아. 물리에서 등장했다니까. 얘가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 이 쌍극자 모멘트는 어떤 원자 A랑 B 사이에 공유전자쌍이 얼마나 요만큼 더 갔을까? B 쪽으로. B가 델타 마이너스면 얘가 델타 플러스고 얼마나 갔을까? 중심에서 얼마나 이탈해 갔을까? 에 대해서 계산해내는 거야. 뭘로? 뭐 알아서 하겠지, 그지? 알아서 하겠지. 채은인가 네가? 채빈이. 네 탓이 아니야. 내 목소리가 부드러워. 아이유 목소리 모두를 잠들게 하지. 이 자식아. 병든 닭처럼 아주 불쌍하게. 자, 쌍극자 모멘트는 공식이 있는데 우리가 이 공식을 써먹을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단다. 전하량 곱하기 이동한 거리 이렇게 표현해. 근데 요 화살표 쓰는 거 알아? 이거 쓰면 벡터다? 벡터 알아? 처음 들어봐? 스칼라 벡터 알아? 몰라? 나 알아 몰라? 아이씨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아무튼 벡터야. 화살표로 표시할 수 있어. 그래서 얘가 아무튼 이 전자쌍의 전하량 곱하기 이동한 거리 이렇게 아니면 얘를 중심에다 두고 이동한 거리를 조금밖에 안 만들고 전자쌍을 전하량이 크게 잡혀도 상관없겠지. 뭐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아무튼 이제 측정 방법에 따라서 저 쌍극자 모멘트를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해 안 중요해? 그냥 그래. 쌍극자 모멘트에서 중요한 건 얘를 그렸잖아. 벡터라고 그랬지. 화살표가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그려지겠는데 라고 그릴 수 있으면 돼. 돼? 이게 화살표가 그려졌다. 그러면 쌍극자 모멘트가 0보다 큰 값을 가지는구나. 절대값으로. 근데 얘는 화살표를 그릴 수 있는 방향이 있어 없어? 없지. 쌍극자 모멘트가 0이구나. 이 경우에는 쌍극자 모멘트가 0이야. 그지? 얘 계산할 수 있어 없어? 못하지. 그냥 쌍극자 모멘트는 0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극성 분자면 극성 공유결합이면 쌍극자 모멘트가 0보다 크고요. 무극성 공유결합이면 쌍극자 모멘트는 0이에요. 그리고 쌍극자 모멘트는 델타 마이너스 쪽으로 화살표를 그린다는 거. 그리고 같은 원자끼리의 결합이니까 결합의 길이는 똑같겠지. 쌍극자 모멘트의 화살표의 길이는. 그지? 근데 만약 얘가 수소랑 결합되어 있는 결합을 보자. 쌍극자 모멘트가 어떻게 되겠니? 전기음성도 누가 더 커? 수소 몇이라고? 4321 2.1이야. 그지? 탄소는 2.5야. 탄소가 살짝 더 크지? 그러면 수소에서 탄소 쪽으로 이렇게 쌍극자 모멘트가 간단 말이야. 길이는 얘가 전기음성도 차이가 0.4밖에 안 나고 얘는 1.0이 나지. 그지? 뻗어나간 화살표의 길이가 1.0이 더 길겠지? 이렇게 조금 더 길게 그리면 돼. 전기음성도의 활용이라고 볼 수 있어. 대략적으로 이게 맞아. 이렇게 그려주면. 알아들어? 쌍극자 모멘트는 이렇게 화살표를 그리는 게 관건인 거다. 오케이? 그래서 결합의 극성은 이렇게 전기음성도와 쌍극자 모멘트로 표시할 수 있다. 돼? 근데 안타까운 건 이게 연장돼서 어디까지가 오늘 배울 분자의 극성까지 가. 극성. 분자 내에서도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 이게
완전히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분리가 되면 이온 결합인데 분자 한 덩어리 안에 이쪽에 은근슬쩍 플러스 저쪽에 은근슬쩍 마이너스가 등장한단 말이야. 결합 자체만 보는 게 아니라 분자 전체로 봤을 때도. 근데 분자의 극성을 표현할 때 분자 구조 있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분자 구조. 분자 구조. 거기 내에 붕소, 플로린 이렇게 얘 평면삼각형인 거 알지? 그지? 얘네들의 쌍극자모멘트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지? 돼? 앞으로 안 그릴 거야. 그냥 특징만 정리할 거거든. 원래는 이거 안 하고 건너뛰고 특징만 정리하려고 했어. 이해고 자시고. 이해하고 말고 자시고 그냥 뭔 상관이야. 그냥 특징만 정리하고. 그러면 우리는 루이스식 분자 구조만 알면 분자의 극성까지 파악할 수 있어. 뭐 이렇게 바로 연결시킬 수 있게 바로 연결시키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보는 거지 뭐. 이렇게 세 개 있으면 얘네 셋이 합쳐지는 거야. 분자 내에서. 분자 내에서. 니들 힘의 합성 해봤니? 배워봤니? 힘의 합성? 그게 벡터합이야. FA FB 하면은 몇 칸이야? 2칸 정도 빠져서 얘가 알짜의 힘이지? 돼? 이게 알짜의 힘이지? 대각선으로 가면 FA FB 있으면 어떻게 해? 평행사변형법이지? 이렇게 FA 더하기 FB 그러지? 쌍극자모멘트도 똑같단다. 그래서 얘네 둘 길이 똑같겠지? 같은 원자니까 길이 똑같고 몇 도라고? 120도. 평행사변형 그리면 요 각각이 정삼각형이지? 그지? 120도니까 60도 60도 60도일 거 아니야. 그래서 얘 길이 같아. 물론 얘도 같겠지. 그래서 얘네 둘 합한 게 이 친구랑 요쪽으로 뻗어나간 친구랑 또 서로 상쇄돼서 없어지겠지. 돼? 결합은 극성분결합인데 분자 구조상 정삼각형, 그지? 평면삼각형 완전 대칭 구조라서 무극성 분자가 된단다. 무극성 분자가 돼. 되겠냐? 원래 무극성 분자, 극성 분자는 이런 식으로 분자 내에 존재하는 쌍극적 모멘트를 벡터 화살표로 넣어주는 거야. 그랬을 때 서로 상쇄돼서 싹 다 없어진다? 무극성 분자가 돼. 상쇄되는 와중에 상쇄가 안 되고 한쪽으로 기울어진다? 극성 분자야. 물론 이산화탄소도 무슨 분자야? 양쪽으로 180도로 같은 크기로 당겨졌으니까 무극성 분자겠지. 이산화탄소. 그지? 얘도 무극성 분자. 돼? 근데 말이야 H2O나 NH3 H2O는 산소, 수소 그지? 얘가 산소 쪽으로 당겨지고 산소 쪽으로 당겨지겠지. 너희들 아직 벡터를 안 배워서 잘 모를 테지만 벡터의 장점은 평행이동에 있어. 얘네들을 평행이동 시켜서 요렇게 해주면 이렇게 가지, 그지? 그럼 이 분자의 쌍극적 모멘트를 중심으로 옮기면 이렇게 간단 말이야. 그래서 산소가 부분 음전하를 띠고 수소 사이가 부분 양전하를 띠게 된단다. 결합을 합하면 분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 이거 계속 그리는 거 연습시킬까 안 시킬까? 안 시킬 거야. 니들이 저거 연습은 차라리 고2 때 하는 게 나아. 그래서 이렇게
분자 내에 결합의 쌍극장 모멘트를 더했을 때 화살표가 남아있다. 분자 내에 무슨 분자? 극성 분자가 되는 거야. 알아들어? 되겠니? 원래 분자의 극성은 이렇게 결합의 극성을 파악하는 쌍극장 모멘트를 그리는 방법을 통해서 알아내야 정석적인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10쪽으로 넘어가자. 자,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하고 나와 있고요. 그지? 아이고야. 자, 극성 분자의 분자 구조가 비대칭이어서 전하의 분포가 비대칭인 분자가 바로 극성 분자고, 분자 구조가 대칭 구조에 이어서 그런 식이 되는 건데, 이게 트집 잡는 놈들이 있다. 그 분자 구조가 비대칭이어야 돼 라고 하는데, 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생겨먹었잖아. 그지? 104.5도. 그래서 이렇게 비대칭인데 이렇게 자르면 대칭이잖아요 하고 우기는 새끼들이 있어. 꺼지라 그래.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자, 극성 분자 밑에 특징을 써주자고.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면 무조건 극성 분자야. 알았어?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면 무조건 극성 분자야. 그러니까 탄소는 비공유 전자쌍이 없지. 중심 원자인데, 그지? 만약에 질소가 중심 원자잖아? 어떤 원자들이 와서 달라붙어도 다 극성 분자야. 그지? 산소 옆에 누가 와도 극성 분자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거기에서 분자 내에 부분 음전화, 부분 양전화를 구분하는 건 나중에 하시고요. 아니? 지금 당장 하는 건 이렇게. 그리고 자, 또 한 가지는 중심 원자가 비공유가 없어. 없어도 없지만 외곽 원자가 두 종류 이상일 때, 한 종류가 아닐 때, 자, 예를 들어 보면 NH3, NH3, H2O, HCHO, 아니면 뭐 할까? 되게 다양하겠지? 얘네들은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서 그렇고, 얘는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없지만 외곽 원자가 두 종류고, 그지? 또 NOF도 역시 마찬가지고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도 있고 외곽 원자도 두 종류고, 그지? 되겠니? 이런 친구들. 아니면 CH3Cl, 얘도 세은아? 작지 너. 똥꾸야. 모자를 쓰고 있어 그냥. 얘도 극성 분자고 CH2Cl2도 극성 분자란다. 저 CH2Cl2를 자주 낚아채 뭐랄까 학생들을 낚는 도구로 사용한단다. 제가 이렇게 쓰면 마치 분자 구조가 대칭인 것처럼 보이잖아. 하지만 얘는 무슨 형이야? 사면체형이야. 그지? CL과 수소가 한쪽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다고. 뭔 말인지 알아? 얘를 이제 저번에 알려준 쇠기점선 구조로 그리면 이렇게 그려진다고. 그지? 탄소 원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수소, 이쪽에 염소야. 수소 쪽은 전자가 부족해. 뺏겨서.
염소 쪽은 전자를 빼앗아 와. 탄소로부터. 그러니까 이쪽이 델타 마이너스, 이쪽이 델타 플러스를 가지는 극성 분자야. 이렇게 그리면 왠지 무극성 분자처럼 보이고, 그지? 이렇게 그리면 당연히 극성 분자인데 어떻게 그리겠어? 시험 볼 땐 이렇게 그리겠지, 그지? 이런 형식으로 낫기도 하는데 요 기준을 잡고 극성 분자를 구분하잖아? 틀리는 경우가 없어. 알겠니? 굳이 화살표를 계속 그릴 필요가 없어요. 저 기준을 잡으면 다 맞아. 알겠어? 자, 그러면 무극성 분자에다가는 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 뭐?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성이 없어야 돼. 그지? 그리고 AND야, AND. 아이씨야. 그리고 없거나가 아니라 얘는 있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외곽 원자도 한 종류이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되어야 무극성 문제야. 되겠어? 그래서 대표적인 예들로 BeCl2 이렇게, 그지? 벨륨의 비공유 전자성이 없잖아. 염소가 일직선으로 놓여 있잖아, 그지? 요거 말고도 방금 전에 BF3, 그지? 얘 그림 그렸지, 화살표로. 되겠어? 그지? 그리고 CO2도 있고요, CH4도 있고요. 되겠니? 그리고는 말이야, C2H2, C3H8 이렇게 탄소와 수소로만 되어 있잖아. 모두 다 무극성 문자야. 그치? 중심 원자격인 탄소의 비공유 전자성 없지. 외곽 원자 오로지 수소밖에 없지. 모두 다 무극성 문자야. 요 탄화수소들, 죄다 무극성 문자다. 적어주세요. 다 적었나요? 응? 적었어요? 아니요. 얘는 적는 거 아니고 그냥 설명하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를 구별할 수 있겠다. 되겠습니까? 응? 자, 어렵지 않지, 생각보다. 고등학교 화학인데 생각보다 쉬운 거만 먼저 하고 있어. 쉽지만 정말 이 단원의 핵심이야. 우리가 오늘까지 배운 내용이 화학의 2단원의 핵심 내용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극성과 무극성을 왜 배웠겠어? 얘네들의 성질의 차이가 있어요. 성질의 차이가 있어. 자, 책에도 나와 있어. 액체 상태에서 성질을 비교해 보면 대전체가 뭐야? 대전체가 뭐니? 어서 들어봤는데, 그지? 처음 들어봐? 정전기를 띠는 물체를 대전체라고 하잖아. 플러스 대전체, 마이너스 대전체. 알지? 모르나? 막 눈 대면 붕 뜨잖아. 난 머리털이 별로 없어서 잘 안 뜨더라고. 갑자기 우울해진다. 아씨, 니들은 뜨잖아, 이 새끼들아. 분노가 차오르네. 우울해지다가 분노하고. 그 정전기 때문이잖아. 그 정전기를 띠는 물체를 대전체라고 한다고, 이 똥꼬들아. 진짜 엄마, 진짜 머리털 빠지게. 아빠구나. 아빠 때문이구나. 아빠, 이씨. 야, 니들도
아빠 머리 잘 살펴봐. 어? 4, 50대의 시작이다. 여자는 아니다. 내가 탈모 샵을 나는 이게 운명이겠거니 했는데 우리 마누라가 잘 못 받아들여. 그래서 이제 탈모 이게 클리닉 같은 거 많이 다녔거든. 내가 그때는 이제 약간 활자 중독 비슷해서 뭐만 보이면 읽어. 무작정 읽는 거야. 뭐 책 같은 거 보이면 무작정 읽어. 그러다 보니까 남성형 탈모, 여성형 탈모가 있는 거 알아? 어? 근데 여성형 탈모야. 여성 탈모는 남성 탈모와는 달라. 그래서 왜 여성형 탈모냐면 남성형 이게 M자 탈모는 남자한테 나타나는 대부분의 남자한테서 나타나는 거야. 자, 앞에서부터 이렇게 깎여 나가는 건 남성형 탈모. 근데 여자는 탈모가 없대. 유전적인 탈모가 없대. 그러니까 원인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지. 스트레스성이라고 그러지. 스트레스성 모시기라고 그러잖아. 원인을 모르는 거야. 의학계에서 스트레스성 대장 뭐 증후군 뭐 이런 거면 얘가 왜 대장이 예민한지 모르기 때문에 스트레스성 모시기 붙이는 거야. 근데 이제 여자들은 스트레스성 탈모밖에 없잖아. 원형 탈모. 빡. 그러니까 중간부터 비는 거는 그래서 여성형이야. 재밌지? 자, 넘어가자. 자길래 이것들아. 자지 말라고. 응? 자, 아무튼 극성분자와 무극성분자의 차이는 그렇게 대전체에 끌려가. 액체 상태로 이렇게 수돗물 흘리듯이 흘리잖아. 그럼 끌려간다. 대전체로. 얘가 플러스 대전체를 띄고 있잖아. 그럼 끌려가. 만약에 플러스 되고 있다가 마이너스를 갖다 대잖아. 그래도 끌려가. 밀어내지는 경우가 없다. 알았어? 액체 상태의 극성 물질, 극성분자, 액체 상태에서 대전체를 갖다 댔는데, 플러스를 대니까 끌어당겨지는데 그러면 마이너스 되면 밀어내겠는데 없어. 그런 거 없다. 니들 자석 2개 있잖아. 막 떼서 여러 개 해서 집어 던지고 밀어야지 해서 밀어준 적 있어? 거의 없을걸. 그냥 달라붙을걸. 얘네들도 그래. 얘가 플러스면 이쪽에 얘가 플러스야. 플러스면 분자가 이쪽에 델타 마이너스가 이렇게 굴러서 온단 말이야. 향해서 이렇게 가. 그러다가 얘가 마이너스로 가잖아. 마이너스로 되면 얘가 빙글 돌아서 플러스가 이쪽으로 와서 또 끌려와. 알아들어? 액체 상태에서 밀어내는 경우가 없어요. 무조건 끌려와. 알아듣지? 그리고 무극성 분자는 대전체를 갖다 대봤자 무관심하게 쭉, 알지? 쭉 흘러내리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전기장을 건드리면 기체 상태에서 플러스 전기, 마이너스 전기 이렇게 극판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갖다 대주면 플러스 쪽으로 델타 마이너스가 갈 거고 마이너스 쪽으로 델타 플러스가 가겠지. 이렇게 완벽하게 일직선으로 이렇게 자리 잡는 건 아니라도 질서 있게. 야, 기체하면 무질서의 화신이야. 아무렇게나 막 있는 거에 화신이 기체야. 근데 전기장을 갖다 댔다고 해서 막 너무 질서정연하게 있으면 그건 기체라고 보기엔 좀 하자가 있어. 무질서한 가운데 델타 마이너스가 플러스 쪽으로, 델타 플러스가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향하게 된단다. 그림이 너무 배열이 예쁘게 돼 있어서 살짝. 그리고 무극성 분자는 전기장의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아이? 자, 그리고 용해도라고 썼는데 정확한 용해도의 개념은 아니야. 너희들 용해도 개념이 뭐야? 정의가 뭐야? 용매 몇 그램?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그램수야. 그램수. 그래서 단위가 없어 원래. 알고 있니? 용해도가 30이야. 그러면 얘 100g에 30g 녹네 이거지. 돼? 근데
요 용해도 쪽은 화학의 격언이 있단다. 끼리끼리 녹인다. 끼리끼리 녹인다. 야, 니들 내 얼굴만 봐도 알겠지? 내 친구들 다 잘생겼어. 이것들이 끼리끼리 어울리는 거잖아. 끼리끼리 녹인다. 이게 화학의 격언이야. 내가 만든 말이 아니야. 내가 그 원소로 된 책들을 봤을 때도 like dissolves like 뭐 해가지고 나와 있다. 방금 전에 발음은 완전 원주민 발음을 탈피했지? 아, 좋았던 것 같은데 아닌가? 그렇대. 있는 말이야. 실제로 있는 말이야. 극성은 극성끼리, 무극성은 무극성끼리 서로 녹이고, 극성과 무극성은 녹아 안 녹아? 안 녹아. 왜요? 그러면 꺼져. 나중에 설명할 거야. 아,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만 설명 안 할 거야. 그지?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봐도 성격 비슷한 놈들끼리 서로 어울리잖아. 성격 다른 놈이랑은 얘는 나랑 안 맞아 그러면서 안 친해지잖아. 그지? 그지? 나를 보면 내 친구들이 상상이 되지? 정우성 있고 원빈도 있고 오케이. 자, 그리고 되겠어? 그래서 극성용매의 대표 주자가 누구게? 물이랍니다. 물. 그래서 물은 극성용질이 잘 녹아. 극성용질이 잘 녹아. 이온결정도 녹아. NaCl도 물에 녹잖아. 그지? 그 녹는 형태는 이제 나중에 시간 나오면 알려주도록 하고, 자, 무극성 분자는 무극성 용매에 잘 녹는다. 그래서 무극성 용매의 대표 주자가 거기에 CCl4 있지. 걔가 사염화탄소라고 불리는 거야. 대표 주자가 사염화탄소. 그리고 쓰다 말았는데 칸을 C6H12 얘는 사이클로헥세인일 수도 있고 C6H14 해서 헥세인. 얘도 이제 무극성 용매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무극성 용질을 잘 녹여. 나중에 이런 과정에서의 시험 문제로는 뭐가 잘 나오냐면 시험관 있잖아. 시험관에 용매 A가 있고요. 시험관에 용매 B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CuSO4 황산물이지? 이게 무슨 색? 무슨 색? 색깔 있어요. 파란색. 파란색 예뻐. 파란색 이뻐. 몰라? 파란색. 넣었더니 얜 용액이 파래졌고 얜 밑으로 가라앉았어. 그지? 그럼 얜 극성 용매, 극성 분자, 얜 무극성 분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Br2, 야 느낌만 봐도 얘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 브로민, Br2 어떻게 연결돼 있겠어? 같은 놈끼리 결합돼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쌍쌍멀티가 당연히 여기겠지. 대칭구조. 그지? 무극성 분자 아니겠니? O2도 무극성 분자, H2도 무극성 분자, Br2도 무극성 분자, I2도 무극성 분자. 알아들어? 같은 놈끼리 연결되어 있으면 무극성 분자인데 얘가 갈색이야. 갈색이야. 넣었더니 얘는 갈색이 이렇게 가라앉았어. 근데 얘는 전체적으로 갈색으로 물들었어. 그럼 얘는 무극성 분자. 그치? 얘가 극성 분자.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알아들어? 그렇대.
이런 형식으로 용매 A와 용매 B가 극성 분자, 무극성 분자다 라고 표현이 되고요. 자, 녹는 점, 끓는 점은 일반적으로 분자량이 비슷할 때 라고 나와 있는데 분자량은 오늘 배울 거야. 오늘 배울 거라서 아무튼 일반적으로 극성 분자에 끓는 점이 무극성 분자에 끓는 점보다 높은 편에 속해. 일반적으로 어떨 때? 분자량이 비슷할 때 라고 쓰는 게 가장 합리적인데 우리가 분자량을 오늘 배울 거라. 근데 교육과정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어. 왜? 원래 얘가 2단원이고 오늘 배울 게 1단원이야. 까꾸로 배우는 거야. 까꾸로 배우는 거야. 되겠니? 이상해?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나 누구랑 대화를 하는지 이게 독거노인의 심장일까? 미리 경험하는 걸까 싶기도 하고. 자, 여기까지 혹시라도 니들이 아직 나랑 방구도 안 트고 말도 안 트고 대화를 해본 적이 거의 없잖아? 질문거리가 있는데 도저히 못 찾겠다. 문자로라도 남기든지 아니면 따로 찾아와서 얘기를 하든지 나처럼 잘생긴 사람이랑 직접 대화하는 게 어렵다. 문자로라도 남기라고. 쪽지를 넘기든지 포스트잇에 저 선생님 사랑해요 뭐 이런 거. 우리 인상 써. 알았어? 질문 있으면 가슴에 품지 말자. 다 하자. 자, 여기까지 뭐 이해 안 되는 내용 없지? 내용적으로. 아이씨, 대화 상대를 찾기가 힘들어. 응? 자, 그 다음에 11페이지를 보면 약간 공들인 내용이 나오는데 경고를 미리 할게. 여기를 어려워하더라고. 하지만 되도록이면 뭐 하다 보면 되겠거니.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이려니 익숙해지면 좀 편해지겠거니. 알아들어? 우리가 원자, 분자 그런 알갱이 하나하나의 수준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잖아. 그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그 수준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 1대1로 대응시키면 몇 개 남을까? 뭐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없잖아. 그지? 그래서 요 화학식량과 몰은 결국은 입자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라서 개수와 관련 지어진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일단 자, 우리 원자의 표시가 나온다. X라는 원소기호 있다 없다? 없다 그랬지. 없다 그랬지. X와 M을 주로 쓰는데 M은 금속 원소. 보통 얘기할 때 X는 비금속 원소를 대표하는 문자 중에 하나가 돼. 보통 그렇다는 거야. 항상 그런 게 아니야. 보통 그런 거고. 자, X라는 원소 기호가 있으면 요 위쪽에 A로 표기하고 아래쪽에 Z로 표기하는 숫자를 적어준단 말이야. 정석적인 표현은 알아들어? 숫자를 적어주는데 요 Z 위치에 써주는 숫자를 뭐라고 한다고? 원자 번호라고 한다고. 그지? 다 적혀있어. 아닌가? 적혀있어. 내가 만들었잖아. 니들 쓰는 거 최소한으로 만들겠다고. 원자 번호고 요 A라고 써진 숫자는 질량수. 그지?
질량수라고 해. 질량수라고 하는데 원자번호는 그 원자 속에 있는 원자핵 속의 양성자수를 의미하고 얘는 쓰자. 질량수는 그 원자핵 속에 있는 양성자수의 중성자수를 합한 값을 질량수라고 해요. 되겠어? 질량수라고 해요. 되니? 그래서 수소 그냥 넘어가는 내용이긴 한데 아직 쓰지 마. 이 보고 써. 얘네들은 쓰고 수소를 1, 수소 원자번호 1번인 거 알지? 여기에다가 1 쓰면은 양성자 한 개 있지. 중성자 몇 개 있어? 없어. 얘가 가장 흔한 수소야. 양성자 하나에 전자는 몇 개 있어? 한 개 있는 거야. 만약에 전자가 없었으면 여기다 플러스 썼겠지. 그지? 이온 표시가 돼 있으면 양성자수랑 전자수가 다르겠지만 여기 전하량 표시가 없으면 이온 표시로 양성자수랑 전자수가 같은 거야. 그지? 그런데 1, 2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걸 중수소라고 한다. 중수소라고 해.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하나. 돼? 1, 3 하면 얘는 이게 3중수소야. 3중수소. 야, 여기에서 나는 영어 겁내 잘하는데 싶어서 영화를 자막 안 보고 그냥 듣는 사람 있어? 없냐? 없구나. 됐어. 나도 없어. 나도 외우지를 못해. 내가 할 수 있어서 물어본 게 아니라 내가 영화를 좋아해. 사실은 영화를 꽤 좋아하는데 갱년기가 오고 심장 떨려서 잘 못 보는데 갱년기가 오거든. 심장 떨려서 잘 못 보는데 아무튼 수소, 중수소, 삼중수소 얘네 셋은 말이야 같은 종류의 원소인 거지. 셋 다 H로 썼잖아. 같은 원소야. 뭐가 달라? 무게가 달라. 중성자 때문에. 그러면 원자핵의 개수가 같고 전자의 개수가 같으면 화학적 성질이 똑같지. 그지? 뭐가 달라? 무게가 달라서 움직이는 속도가 움직이는 속도가 달라. 응? 그래서 얘네 셋의 관계를 동위원소라고 부르고, 동위원소는 화학적 성질은 같지만 뭐가 달라? 질량이 달라. 서로 중성자의 개수가 달라서 질량이 다른 원소의 관계를 동위원소라고 불러. 자, 한번 적자. 얘는 중요하겠어, 안 중요하겠어?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는데 그냥 한번 적어놓고 말아. 내가 건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니니까. 응? 동위원소 적어주고 더는 쓰지 마. 화학적 성질이 같다, 뭐가 같다 이런 건 쓰지 마. 자, 되겠니? 지운다. 얘들아, 원자량이라는 녀석이 등장을 해. 원자량 들어봤니? 원자량. 원자량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영어로는 어타믹 웨이트일걸? 뭐야, 웨이트? 무게, 그지? 원자의 무게를 의미해.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첫 시간에 돌턴이 개천재라 그랬지. 왕천재, 미친 천재, 그지? 그래서 이 원자라는
걸 상상도 안 했던 사람들이 돌턴이 있다니까. 그럼 원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원자가 어떨까라고 해서 원자에 대한 궁금증은 다 돌턴으로부터 답을 얻으려고 해. 원자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어? 동그랗게 생겼어 라고 대답을 해주고 크기는 얼마네요? 그러면 졸라 작아. 뭐 이게 눈에 안 보일 정도로 겁내 작아.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되게 내가 잘못 읽었는지 제대로 읽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상태에 따라서 크기, 영역이 달라져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대. 기체가 되면 다른 원자가 자기 쪽으로 들어올 수 없는 영역을 이렇게 형성한다고 막 표현을 했나 봐. 개똥같이. 그지? 그리고 이제 원자 하나의 정확한 질량은요 했을 때 우리 함께 제자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겠지. 아직 쓰는 거 아니야. 아직 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옛날부터 원자 하나의 질량이 되게 궁금했던 거야. 지금은 재 못 재. 지금은 재. 그지? 지금 잴 수 있어. 근데 그 당시에는 못 재니까 이게 야 원자 하나도 찝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A라는 원자 B라는 원자 이렇게 모아 그래서 막 화학 실험을 해. 여러 가지 화학 실험을 해서 얘네들의 개수가 같다라는 확신이 들 정도로 화학 실험을 막 한 다음에 요만큼의 질량을 재는 거야. 응? 그랬더니 얘가 5g, 얘가 7g이었어. 그지? 이렇게 하고 나면 원자 한 개의 질량, A 원자와 B 원자 한 개의 질량을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어? 몇 개인지만 세면 돼. 그지? 몇 개인지만 세면 되는데 야 몇 개인지 세 와봐 라고 과제를 줬더니 너무 들쭉날쭉이야. 모든 과학자들이 그 편차가 너무 커서 고민하게 만들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합의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야 개수 몰라. 개수는 모르지만 같아. 그지? 개수는 모르지만 같아. 같다면 A 원자 한 개랑 B 원자 한 개의 질량비가 몇 대 몇? 7대 5야. 그래서 옛날부터 원자량은 원자 한 개의 질량은 비율로 정리했어. 그래서 옛날부터 가장 가벼운 원자는 수소야 라는 걸 알게 됐고 그러면 수소를 1로 잡자. 그리고 나머지 원자들을 상대적인 질량값으로 수치로 정하자. 그래서 옛날에 1로 잡아서 쭉 정리하니까 거의 정수비로 나와. 정수비로. 그러다가 원자 하나의 정확한 질량을 잴 수 있다 그랬지. 1900년대쯤에 정확하게 쟀어. 그랬더니 수소를 1로 잡고 그 전까지 대략적으로 정수비로 나왔던 원자량들이 소수점이 겁내 길어지는 거야. 야 이거 안 되겠다 해서 기준을 바꿨어. 알아들어? 옛날에는 수소였는데 현대의 원자량의 기준은 여전히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상대적인 질량으로 비교를 하는데 기준은 탄소 12가 돼. 적혀 있으니까 칠판만 보다가 밑줄만 긋자. 탄소 12. 탄소 원자번호 몇 번이게? 모르지. 6번이랍니다.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짜리 탄소를 12로 정한 거야. 12로 정했어. 사람이 정한 거야. 이렇게 정해서 얘가 원자량 12고 이 친구와 다른 원자 사이에 상대적 질량값을 원자량이라고 한다. 돼? 밑줄 쳐. 별표 쳐. 자, 상대적 질량, 원자 사이의 상대적 질량을 원자량이라고 하는데 단위는 있다 없다? 단위 없다. 단위 없어. 숫자만 써. 탄소 원자량 몇이야 그래서? 12. 그지? 탄소의 원자량은 12야. 응?
되겠어? 그래서 우리가 원자량을 대략적으로 적어주면 수소의 원자량 1이고요. 탄소는 12고요. 질소는 14예요. 산소는 16 돼? 20번 이내에서는 20번 이내에서는 보통 아까 Z가 뭐였어? 원소 기호 원자의 표시에서 원자 번호였지? 20번 이내에선 원자 번호가 짝수면 짝수면 원자량은 2 곱하기 원자 번호야. 그지? 짝수면 얘는 7인데 14가 되니까 얘가 좀 이상한 애야. 수소도 이상하지? 1인데 1이라 얘는 6인데 12 그지? 그러면 황은 몇 번이게? 16번이다. 얘 원자량 몇이게? 32. 뭐 이렇게 된단다. 칼슘 원자량 몇이게? Ca. 원자번호 몇 번이게? 20번이란다. 원자량 몇이야? 40. 그렇게 된대. 뭐 완전히 일반화시키면 안 되겠지만 대략적으로 그렇대. 그리고 원자번호가 홀수잖아. 이건 이제 고딩들한테는 잘 안 알려줘. 완전히 다 맞는 것도 아니니까 재밌으라고 알려주는 거야. 재밌으라고 알려주는 거야. 자, 홀수잖아. 그러면 원자량은 이 곱하기 원자 번호에 1을 더한대. 1을 더한대. 그래서 뭐가 있지? 나트륨 원자 번호 몇 번이게? 11번이야. 그러면 원자량 몇이야? 23. 22 더하기 1이라니까. 플로린 원자 번호 9번이거든. 그럼 얘 원자량 몇일까? 19. 대략적으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상한 거야. 질소, 그지? 이 규칙에 의하면 질소는 15가 돼야 되잖아. 근데 14야. 그지? 그렇단다. 그리고 뭐 이게 항상 맞다 그건 아니야. 염소는 17번인데 17이면 몇이 나와야 돼? 35가 나와야 되지. 35.5야. 35.5야. 0.5도 있어. 그렇단다. 완전히 계속 일치하는 건 아니야. 알겠어? 자, 되겠니? 응? 되겠어? 자, 2번의 분자량도 보면 말이야. 분자도 내가 첫날 원자도 입자, 분자도 입자, 자로 끝나는 애들은 입자, 알갱이를 의미한다 그러지. 그 알갱이의 상대적 질량값이란 말이야. 분자량도 분자의 알갱이의 상대적인 질량값을 해. 그러지? 질량값을 의미해. 그래서 얘가 누가 기준이겠어? 얘도 원래 탄소 12의 질량을 12로 정하고 얘와 비교한 분자의 상대적 질량값이야. 근데 말이야, 내 몸무게가 아이씨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러네. 몸무게가 100kg가 넘어요. 아니야. 원자량을 다 합하면 분자식 속에 분자량은 분자식에 포함되어 있는 원자들의 원자량을 다 합하면 되잖아. 그지? 그럼 그 분자 한 덩어리에 질량값, 상대적인 질량값을 얻을 수 있겠지. 기준이 같으니까. 탄소 10이라는. 그지? 그래서 원자량을 합하면 돼. 그래서 걔네들 분자량들 있잖아? 계산해서 써오세요. CH4는 16인 거 알겠지? 12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4가 되겠지. 수소 원자의 개수가 바로 원자량 합이 되는 거야. 응? 암모니아는 17이 될 거고 그렇게 분자량 계산해 보자.
지금 말고 마치 구몬하는 느낌이지. 야, 니들도 구몬 지겨워했어? 어릴 때나 기억 안 나지? 기억나? 구몬할 때? 우리 아들, 딸은 기억을 못 하더라고. 내가 안 좋게 얘기한 것만 기억해. 야, 우리 딸한테 내가 야, 너 노래 겁내 못한다 요네 그 얘기를 한 걸 기억하고 있더라고. 초딩 5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나머지는 다 기억을 못해. 아무것도 기억 못하고 자기한테 안 좋았던 것만 기억하고. 자, 아무튼 해보는 거야. 오케이? 실험식량이라고 하는 게 나와. 아마도 화학식량으로 표현이 될 것 같은데, 교육과정이 정해서 실험식에 대해서 먼저 알려줄게. 화학식에는 말이야 실험식 있고요, 분자식 있고요, 그지? 그리고 뭐 아까 지난번에 루이스 전자점식 구조식이 있어요. 구조식의 형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알아들어? 근데 아무튼 화학식의 표현에 실험식과 분자식이 있는데, 물론 이제 화학식, 자, 실험식은 물질을 이루는 원자들을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표현한 화학식이 바로 실험식이야. 물질을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표현하면 이게 실험식이야. 돼? 그리고 분자식은 뭐겠어? 분자를 이루는 원자를 모두 표시해주면 분자식이야. 그래서 뭐 H2O도 실험식이면서 분자식이야. 가장 간단하고 분자도 되고, 그지? 근데 C6H12O6 얘 이름 뭐게? 얘 이름 포도당 들어봤어? 단당류 혹시 알고 있니? 단당류?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들어봤어? 단당류, 포도당 말고 또 뭐 있어? 알아? 몰라? 과당, 갈락토스 아닌가? 모르겠다. 모르겠다. 아무튼 그 단당류들이 분자식이 다 이래. 셋 다 똑같아. 얘가 분자식이야. 그럼 얘 실험식은 뭐겠어? 이거겠지. 가장 간단한 정수비, 그지? 실험식은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표현한 화학식이 바로 실험식이 된단다. 근데 말이야, 어쩔 수 없이 실험식으로만 표현해야 되는 물질들이 있어. 바로 이온 결합 물질과 금속 결합 물질이야. 우리 철덩어리 똥 놓으면 철로만 돼 있지. 그러면 그 철덩어리를 표시하기 위해서 철이 10에 200억 220제곱개가 있어요. 40제곱개가 있어요. 뭐 이렇게 쓸 거야? FE 하나만 딱 쓰면 된단 말이야. 철덩어리 이따만한 것도 FE, 요만한 것도 FE, 철가루도 FE. 알아들어? 철원자가 엄청 많이 결합돼 있어도. 오케이? 그러면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도 C 하나만 쓴단 말이야. 어? 알아들어?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만 표현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생겨. 이거 말고도 NaCl 얘도 양이온 음이온이 엄청 무수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붙었을 거 아니야.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얘네들은 실험식으로만 표현이 돼야 돼. 돼?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실험식으로 표현을 한다 해서 얘네들 원자량 합하면 그걸 뭐라고 불러? 실험식량이라고 불러. 아니? 실험식량이라고 불러. 그리고 이제 아마도 교육과정이 이게 실험식이 표현된 게 지진한 교육과정. 어? 너희들 이전 교육과정에서 얘를 화학식량으로 바꿨었어. 실험식량이라는 표현을 화학식량으로 바꾸고 그리고 너희들로 넘어왔는데 화학식량일 가능성이 높아. 내가 볼 땐. 근데 실험식량을 괜히 가르쳐주고 싶었어. 뭐랄까 미련이랄까? 과거에 집착하는? 좀 질척대는? 내가 좀 그래. 응? 약간의 미련? 그러니까 실험식량 밑에 책에 실험식량하고 써있고 땡땡 치고 써있잖아. 그치? 밑에 괄호치고 화학식량이라고 한번 써주자. 요렇게 표현될 가능성이 높아. 아직 정식으로 요 과정에 문제집이 나온 데 있긴 한데 그거 나오기 전에 만든 책이라. 확인을 안 해봤네. 나왔는데 요 부분을 확인을 안 했네. 되겠어? 나트륨 원자량 몇이라 그랬니? 아까 23. 오, 기억해. 염소 좀 특이하다 그랬지? 원자번호, 원자량 35.5야. 그러면 염화나트륨 분자 화학식량 몇이니? 23 더하기 35.5. 암산이 안 돼 이것들이. 58.5 적어. 그리고 탄산칼슘은 칼슘 몇이라고 그랬어? 기억나? 40이었어 40. 그리고 옆에 포도당으로 적었지. 근데 이제 얘는 30 쓰고 180 써. 30 괄호치고 180. 실험식량으로는 30이고요. 분자량으로는 180이야. 6배 하면 되니까. 되겠어? 자, 우리가 방금 전 요 페이지에서 가장 중심에 둬야 될 건 원자량, 분자량이야. 얘네들 단위 있다 없다? 없다. 그냥 상대적 질량이다. 누구를 기준으로? 탄소 12. 질량수 12짜리 탄소를 탄소 12라고 읽으면 돼. 아잉? 돼?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몰이 나와. 몰. 얘들아, 몰. 이걸 배우고 나잖아. 그럼 우린 뭘 아는 놈이 되는 거야. 배우기 전에 뭘 모르는 놈이 되는 거. 추워? 안 추워? 난 추워. 그래서 온도 올렸어. 이야, 저 바람을 직방으로 계속 쐬고 있으니까 콧물 나올라 그래. 아휴, 잠깐만.
이름 한번 불러보자. 이름 못 외워서. 지우야. 준범이. 그치? 채빈이, 세은이. 이렇게 한 명 더는 휴가. 자, 이제 몰만 하고 숙제를 내고 마무리를 하자. 그러니까 뭘? 니들 통합과학 배워봤니? 아직 안 배워봤지? 배워봤니? 한번 배웠어? 너희들 교육과정의 통합과학엔 몰이라는 단위가 있다는 게 나오지? 그치? 기본 단위. 그 몰이야. 이 몰은 거기에 써 있는 것처럼 입자, 화학에서 다루는 입자야. 그지? 물질의 양, 입자의 개수를 물질의 양으로 표현하는, 물질의 양을 입자의 개수 관련해서 표현한 관계야. 단위가 돼. 입자. 그러면 화학에서 어떤 입자를 다루니? 방금 전에 했듯이 원자, 분자, 이온을 다뤄. 그리고 전자, 양성자, 중성자 얘네들도 거기에 포함이 되지만 잘 안 써. 그치? 걔네들도 쓸 수 있어. 쓰려면 쓸 수도 있는데 자주 쓰진 않아. 잘 안 써. 잘 안 쓸 뿐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입자 그러면 원자, 분자, 이온의 양을 표현하는 단위가 되는 게 몰이야. 몰. 그래서 1몰의 정의가 누구랑 연동되어 있냐면 원자량의 정의와 연동되어 있단다. 원자량의 정의. 자, 원자량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누구를 기준으로 했다? 탄소 11을 몇으로 결정했어? 탄소 11을 몇으로 잡았어? 12로 정했지. 기억나니? 바로 앞 페이지에 있잖아. 한 장만 샥 넘기면 탄소 11을 12로 정하고, 그지? 돼? 원자량의 정의가 1몰의 정의가 연동돼. 1몰은 탄소 11을 12g 하고 모으는 거야. 정확하게 12g을 모아. 12.000000g을 모아. 돼? 그렇게 모았을 때 입자의 양을, 원자의 양을 1몰이라고 부르는 거야. 되겠니? 그래서 요 1몰의 개수를 세어봤더니 몇 개야? 이렇게 된대. 사실은 말이야, 설명이 반대로 돼 있어. 실제 상황과 뭐냐면, 내가 아까 원자 하나의 정확한 질량을 잴 수 있다 그랬지. 어느 순간부터. 지금은 더 정확하게 돼. 점점 정교함이 더해져가. 소수점이 늘어나고 있어. 근데 탄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은 정확하게 쟀어. 그런 다음에 12g을 나누면 이 개수가 나오겠지. 몇 개로 됐는지. 그렇게 해서 슈퍼컴퓨터가 계산하고 있어. 그래서 계산된 게 요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야. 되겠니? 그래서 요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의 입자가 있다. 몇 몰이라고 불러? 1몰이라고 불러. 그 덩어리를. 6.02 곱하기 10의 23제곱이라는 숫자를 아보가드로 수라고 불러요. 그지? 써있지? 내가 이거 색깔 입힌다는 게 색깔이 안 입혀졌네. 자, 아보가드로 수라고 불리워지고, 이렇게 NA 쓰면 요게 아보가드로 수야. 요 옆에 A가 소문자로 있으면 나트륨이야. 그지? 아보가드로 수야. 넘버 오브 아보가드로야. 아보가드로라고 하는 이탈리아 화학자가 있어. 되겠니? 응?
1몰의 정의가 이렇게 연동이 돼. 알아들어? 원자량과 연동이 돼. 만약에 옛날엔 원자량의 기준이 탄소가 아니고 누구였다 그랬어? 수소라 그랬지. 만약에 얘가 수소가 기준이잖아. 어? 1몰의 기준도 수소 1g 속에 원자의 양이었을 거야. 알아들어? 돼?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우리 말이야 여기에서 원자량인 탄소 12가 12로 정해지고 질소의 원자량 몇이야? 얘와의 상대적 질량이 몇이었어? 14였지. 얘 한 개와 한 개의 질량비가 12대 14지. 100개와 100개의 질량비도 12대 14지. 만 개와 만 개도 12대 14겠지. 그러면 탄소 12g의 개수가 요만큼이면 질소 원자 요 개수 모으면 몇 g이야? 같은 개수면 14g이겠지. 되겠니? 그지? 원자량비가 그대로 유지되는 질량비가 되면 개수가 같아. 맞지? 한 개와 한 개의 질량비라지만 한 개와 한 개를 벗어나서 100개와 100개, 만 개와 만 개, n개와 n개 같은 개수에서의 질량비가 12대 14로 유지됩니다. 라는 걸 인식하고 있으면 탄소 12가 12g일 때 1몰이면 질소 원자는 14g일 때 1몰이야. 이해돼? 산소 원자는 몇이니? 산소 원자량 몇이었어? 16이었지. 그지? 산소 원자량이 16이었어. 그러면 12 하나와 하나의 질량비가 12대 16이지. 100개와 100개의 질량비도 12대 16이지. 만 개와 만 개의 질량비도 12대 16이 얘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랑 얘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계랑 질량비가 몇 대면? 12대 16이겠지. 근데 하필 요 아보가드로수만큼의 질량은 정확하게 12g이야. 그지? 그럼 산소 원자 아보가드로수만큼 모으면 16g이 되겠지. 되겠니? 어? 요 1몰의 질량이 원자량에 그램 붙이면 1몰의 질량이 된단 말이야. 알아들어? 그러면 연장에서 분자량의 그램부터도 분자 1몰이 되겠지. 이해돼? 어? 이해되니? 요 개념을 그 대부분의 학생들이 요 몰 처음 배울 때 그걸 연결을 잘 못 시키더라고. 저렇게 쉬운 걸? 쉽잖아. 좀 지나면 이게 갑자기 뭐가 팽글 도는 건지 몰라도 헷갈려하는 친구들도 생겨나. 응? 할만하지? 메테인의 분자량이 몇이게? CH4 12 더하기 4가 되지. 얘 분자량이 16이야. 얘 원자 하나랑 얘 분자 하나의 질량비가 12대 16이야. 알아들어? 그럼 100개 100개도 12대 16. 얘 12g 속의 원자수랑 얘 16g 속의 분자수랑 똑같아야 돼. 알아들어? 그러면 결국은 메테인 1몰의 질량은 몇 g이야? 16g이야. 알겠니? 메테인 16g이 1몰의 질량이야. 돼? 그러니까 설명 알아듣겠어? 뭐 쓸 게 있다고 쓰지 마. 내가 쓰자라고 하는 것만 쓰자고. 아이, 내 진짜 니들 최대한 안 쓰게 칠판만 보게 하려고 진짜. 교재를 만들었다니까 이 똥꾸들아. 자꾸 뭘 쓰려고 애를 쓰네. 이해돼? 관계가? 개수 관계가? 그러니까 원자량에서 몰까지 건너오는 관계가 이런 관계라는 거야. 원자량이 탄소 12를 12로 정하고 얘와 다른 원자 사이에
상대적 질량값이 되다 보니까 수소는 1, 탄소 12, 질소 14, 산소 16, 플루린 아까 19라고 그랬고 나트륨은 23이라고 했고 적지마 적지마 또 적으려고 했을 것 같아서 적지마. 자, 얘 한 개와 얘 한 개의 질량비는 12대 19야. 그지? 100개와 100개의 질량비도 12대 19야. 원자량을 따지잖아. 개수를 고정하지 않아. 알아들어? 개수를 고정하지 않는데 어쨌든 같은 개수에서의 질량비가 12대 19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뭘로 연장하게 되는 게 몰이 1몰의 기준도 탄소 12가 된단 말이야. 얘를 정확하게 12.000000g 그랬더니 아보가드로 수만큼 입자가 모여. 입자 아보가드로 수만큼 모였을 때 물질의 양을 뭐라고 부른다고? 1몰이라고 부른다고. 돼? 그럼 돼. 이렇게 했더니 플루린도 아보가드로 수만큼 모으면 몇 그램이 돼? 19g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이 원자량 B가 같은 개수에서의 질량비란 말이지. 한 개와 한 개에 너무 집착하면 안 돼. 그래서 알아들어? 자, 아직 우리가 몰만 소개했고요. 거기에 19g 모으면 1몰이라고 했지. 그지? 이렇게 쓰면 물질 1몰의 질량은 원자량에 그램 붙이면 돼. 근데 이거 좀 없어 보이잖아. 1몰의 질량. 그지? 과학에선 줄여 쓰는 거 좋아하잖아. 물체의 빠르기 이런 말 써? 어릴 때나 썼지. 뭐라고 불러? 속력이라고 쓰잖아. 그렇게 줄여 쓰는 거 좋아한다고. 그래서 물질 1몰의 질량보다 세 글자 몰 질량이라는 표현을 좋아한단다. 몰 질량이라는 표현을 좋아하고 얘는 원자량이나 분자량에다가 뭘 붙여? 그램 퍼 몰 이런 단위를 붙이면 몰 질량이 된단다. 그래서 12쪽에 분자 이렇게 썼지? 분자식 걔네들의 몰 질량 적어오세요. 분자량에 뭐 붙이라고? 그램 퍼 몰 붙여오는 거야. 알겠어? 그리고 11쪽에 분자량과 화학식량, 실험식량 쓰는 거, 그지? 실험식량 썼어. 자, 넘어가. 뒤에 숙제 또 해야지. 자, 40쪽부터 43쪽, 45쪽까지만 하자. 45쪽까지만 하자. 네 문제 더 풀자. 우리가 배운 게 있는데 그래도 그냥 건너뛰기 아깝잖아. 그지? 네? 이 문제는 꼭 선생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별표 치고. 아니면 미리부터 답 좀 듣고 싶어요. 그러면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주시고요. 준범아 꺼.